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 당신의 세계가 단오초 만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어느 겨울밤. 박상우는 경기도 외곽의 한 한적한 주차장 모퉁이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낯익은 하얀색 소형 승용차의 번호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이서윤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가 있어야 할 사무실도 그들이 함께 사는 아늑한 신혼집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명멸하는 교회의 한 무인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불과 30분 전, 상우는 서윤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오늘도 야근이야. 너무 피곤하다. 집에 갈 때 당신 좋아하는 족발 좀 사갈게. 먼저 자고 있어. 그 달콤하고도 배려 깊은 문장들은 지금 상우의 눈앞에 펼쳐진 잔인한 현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가짜 야근이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처참한 배신이었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고, 왜 내 눈앞에 내 차가 있느냐고 울부짖으며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은 마치 귀 옆에서 종을 치는 것처럼 크게 울렸고 차가운 겨울바람에 섞인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주차장을 채웠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저 화려한 건물 안 어느 방 안에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2년 전 수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 서윤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자신이 알던 서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성실함과 도덕성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정교한 연기였을까요? 상우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인생의 모든 증거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신뢰라는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수만 개의 파편으로 박살나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아내의 미소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가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주차장을 나가는 순간 예전의 박상우로 돌아갈 길은 영영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을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상우는 차가운 금속 차체에 몸을 기대며 결심했습니다. 이 기만적인 연극의 막을 어떻게 내릴지,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 말입니다. 상우는 차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이 쌓아온 행복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검게 타들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도 한때는 누구보다 찬란하고 순수했던 진심의 조각들이 남아있긴 했을까요? 그 뜨거웠던 약속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그 찬란했던 약속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박상우와 이서윤, 두 사람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인 지 이제 막 2년이 되었을 무렵, 그들은 주변의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워너비 부부였습니다. 32살의 건실한 건설회사 엔지니어 상우와 30살의 유능한 마케팅 전문가 서윤은 겉보기에도 실제로도 남부러울 것 없는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상우는 책임감이 남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철저하게 미래를 설계했고 결혼 후에도 매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며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꿈을 키웠습니다. 그에게 집이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곧 태어날 아이와 서윤이 평생 안전하게 머물 완벽한 성벽과 같았습니다. 그는 서윤을 위해
주말마다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다니고 퇴근길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을 사들고 들어오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남편이자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었죠. 사실 상우의 이런 노력은 단순한 성실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의 수입의 60% 이상을 저축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흔한 취미 생활도 포기한 채 오직 가족의 안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상우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할 때도 서윤의 사진을 보며 힘을 냈고 그녀와 함께할 미래의 보금자리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설계도를 검토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저 거실에서 뛰어놀고 당신은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상상만 해도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아. 상우가 퇴근 후 서윤에게 건네더니 진심 어린 고백은 당시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서윤 역시 상우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시댁 어른들에게도 살갑게 굴어 상우가 정말 며느리 복은 타고났다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고 상우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정성스러운 상차림으로 남편의 길을 세워주곤 했습니다. 상우의 눈에 비친 서윤은 단아하고 차분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보며 밤늦도록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딸이면 당신 닮아서 눈이 예뻤으면 좋겠어. 상우의 말에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난 당신 닮아서 듬직한 아들이면 좋겠는데라고 화답하곤 했죠. 이들의 대화 속에는 어떠한 불협화음도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윤의 이런 완벽함은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명절이나 시부모님의 생신 때면 그녀는 직접 쓴 손편지와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상우의 어머니는 어쩜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마음씨도 고울까라며 동네방네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상우는 그런 서윤을 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부부를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질투마저 느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완벽함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철저한 연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상우가 서윤에게 선물한 로즈골드 팔찌는 그들의 견고한 사랑을 상징하는 증표였습니다. 상우는 그 팔찌를 서윤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며 이 팔찌처럼 우리 사랑도 변치 않고 반짝였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서윤은 그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평생 빼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실제로 서윤은 외출할 때마다 항상 그 팔찌를 착용했고 상우는 그녀의 손목에서 빛나는 팔찌를 볼 때마다 자신이 이 가정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할 이유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두 사람의 수입은 합리적으로 관리되었고 상우는 서윤이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집안일의 70%를 자처해서 도맡았습니다.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는 그 평범한 순간조차 상우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팔찌에는 상우의 피땀 어린 노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선물을 사기 위해 6개월 동안 점심값을 아끼고 아껴 비밀 적금을 들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정성스럽게 고른 그 팔찌는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상우가 서윤에게 바치는 충성의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 그 팔찌를 차고 나가는 곳이 남편과의 데이트 장소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 안이었다는 사실을 상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상우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사실이지만 서유는 불륜 상대인 재훈을 만날 때조차 그 팔찌를 빼지 않았습니다. 상우의 사랑이 담긴 증표를 찬 채로 다른 남자의 손을 잡는 그녀의 심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상우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이 행복의 성벽 아래에는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기에 상우는 아주 사소한 변화들조차 그저 피곤해서 혹은 업무가 많아서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서윤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들여다보기엔 상우의 믿음이 너무나도 깊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서윤의 성실함은 어느새 다른 방향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고 그들이 꿈꿨던 아이 계획은 서윤에게는 점점 무거운 짐이자 벗어나고 싶은 굴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서윤의 손목에 채워준 그 팔찌가 훗날 낯선 남자의 집,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상우처럼 상대방을 100%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그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변화를 감지했을 때 그것을 배려라는 이름으로 덮어두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연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침묵은 오해를 낳고 방치는 비극을 부르기 마련이니까요. 평온했던 바다에 일어난 작은 물결은 곧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상우의 삶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는 아주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서윤의 야근 소식과 함께 조용히 그들의 거실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여전히 서윤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그녀의 귀가를 기다리던 그 밤들,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상우가 알던 현모양처는 사라지고 낯선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여전히 그녀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진실이 너무나도 처참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서윤을 깜짝 놀라게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불 꺼진 거실과 차갑게 식어있는 주방을 마주한 순간 그의 가슴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메시지만이 돌아왔고 잠시 후 도착한 문자는 짧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 그 문자를 본 상우는 손에 든 꽃다발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꽃들이 시들어가는 시간만큼 상우의 믿음도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상우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가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그의 발밑에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파편은 서윤이 무심코 식탁 위에 뒤집어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울린 짧은 진동이었습니다. 그 진동과 함께 상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상우의 상황이라면 그 휴대전화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선택 하나가 상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상우가 마주하게 된 그 진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완벽한 연극을 무너뜨리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충격적인 배신의 결말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상우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그 소중했던 진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정말이지 사소한 변화에서부터였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서윤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팔찌를 보며 안도했지만 정작 그 팔찌를 찬 아내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변화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작은 서윤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신규 프로젝트라는 단어였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팀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당분간은 야근이 좀 잦을지도 몰라. 서윤의 말에 상우는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유능한 아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기뻤고 한편으로는 늦게까지 고생할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위해 열정을 쏟는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상우는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서윤이 밤늦게 지쳐 돌아올 때면 그는 미리 주방에서 따뜻한 전복죽이나 소고기 뭇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고생했어, 서윤아. 이거 좀 먹고 씻어. 상우의 다정한 위로에 서윤은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는 대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상우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윤의 야근은 일주일에 2번에서 4번으로 나중에는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잦아진 야근만큼이나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이상 징후는 바로 비밀번호였습니다. 평소 두 사람은 서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할 만큼 숨김이 없었습니다. 상우가 서윤의 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사진을 구경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상우가 무심코 서윤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는 낯선 패턴,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우가 의아해하며 묻자 서윤은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에서 보안 교육을 받았는데 마케팅 기밀 유출 방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더라고. 나도 귀찮아 죽겠어.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상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집안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조차 핸드폰을 방수가 되는 선반 위에 올려두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까지 핸드폰을 들고 가는 게 단순히 심심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연락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해서일까요? 부부 사이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감은 침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때는 나란히 누워 하루의 일과를 공유하며 잠들 때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서윤은 침대에 눕자마자 상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 오늘 너무 무리했나 봐.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아. 먼저 잘게. 상우가 위로의 뜻으로 어깨를 주무르려 손을 뻗으면 서윤은 마치 뜨거운 불에 댄 사람처럼 몸을 움츠리며 피했습니다. 아, 지금은 좀 예민해서. 미안해, 자기야. 차가운 거절의 말보다 상우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서윤의 건조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상우를 향한 애정이나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귀찮음만이 가득했죠. 상우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상우의 내면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일이 그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우리의 관계가 벌써 식어버린 걸까? 상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서윤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하지만 여러분, 직감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법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온도가 변했을 때는 말이죠. 상우는 서윤이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보고 싶은 충동을 수십 번도 더 억눌렀습니다. 그것이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머지않아 처참하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상우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윤이 급한 회사 업무가 생겼다며 나간 뒤 거실 소파 밑에 떨어져 있던 그녀의 업무용 핸드폰이 진동을 울린 것입니다. 서윤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서브폰이었죠. 상우는 망설였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이성과 확인해야 한다는 본능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위로 떠오른 알림톡 하나가 상우의 심장을 택게 만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최 팀장 최지훈. 메시지 내용은 단순했지만 결코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자기야, 아까 편의점에서 산 거 잘 챙겼지? 이따가 봐. 보고 싶어. 자기야라는 호칭, 그리고 보고 싶다는 노골적인 표현. 상우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숨이 가빠왔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잊은 물건을 챙기러 급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우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지만 이내 도끼 어린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핸드폰을 왜 마음대로 봐? 이래서 내가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당신의 그 지독한 집착 때문에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는 사과나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 돌아온 것은 상우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세우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지만 서윤은 오히려 당당하게 화를 내며 짐을 챙겨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모습입니다. 상우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행복의 성체가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얼마나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우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슬퍼하는 일이 아니라 저 화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는 일뿐이라는 것을요. 상우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다잡으며 서윤이 말한 그 회사 프로젝트의 진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서윤의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야근한다던 시간에 회사 근처가 아닌 전혀 생뚱맞은 지역의 편의점과 카페 결제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모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이름도 보였죠. 상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배신감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실제적인 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나 연인이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핸드폰에 집착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기록하세요. 상우처럼 카드 명세서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격의 기회만 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 대화해보세요.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무슨 고민 있어? 라고요. 이 작은 대화가 비극을 막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우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불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윤과 그 남자가 자신에게 준 고통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동시에 서윤의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최지훈이라는 남자가 어떤 인물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나 가벼운 바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리고 너무나도 대담하게 진행되어 온 배신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상우는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선사할까요? 그리고 서윤과 최 팀장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파멸을 불러올지 꿈이라도 꿨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상우가 준비한 소름 끼치는 반전과 불륜 남녀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통쾌한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상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상우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 추악한 배신의 서막은 아주 대담하고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집안에서 홀로 고통을 삼키고 있었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의 신성한 가정을 배신하고 차가운 사무실 등불 아래서 금지된 욕망을 키워가고 있었죠.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서윤과 불륜 상대인 지훈의 관계가 딱 그랬습니다. 처음엔 아주 평범한 직장 선후배 사이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서윤보다 한 살 어린 31살의 미혼 남성으로 서윤의 마케팅 팀에서 가장 촉망받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감각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서윤이 남편 상우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위험한 짜릿함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선을 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점심시간부터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멀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요? 지훈의 제안에 서윤은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팀원들과 다 같이 가던 맛집을 어느 순간부터 회의의 연장이라는 핑계로 단둘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파스타 집이나 골목 뒤편의 카페에서 그들은 업무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사적인 취미와 취향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서윤의 업무 능력을 추켜 세우는 동시에 그녀의 외모와 분위기를 끊임없이 찬미했습니다. 팀장님은 정말 특별하세요. 남편분은 이런 보석 같은 분을 두고 어떻게 매일 밤 집에만 있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훈의 이런 능글맞고도 과감한 유혹은 평온하지만 단조로운 결혼 생활에 지쳐있던 서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알리바이입니다. 야근은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변명거리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모두 퇴근하고 정적이 내려앉은 사무실, 서윤과 지훈은 비어있는 회의실로 숨어들었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근 그 좁은 공간에서 그들은 서류 뭉치를 옆에 둔 채 서로의 온기를 탐했습니다. 상우가 집에서 정성스레 수프를 끓이며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을 때 서윤은 지훈의 품에 안겨 상우를 답답하고 재미없는 남자라고 비웃었습니다. 지훈의 젊은 열기와 거침없는 행동은 서윤에게 금지된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덕적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극적인 쾌감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불륜 커플들은 자신들만의 스릴을 즐긴다고 합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칠 때 몰래 손을 스치거나 회의 중에 책상 밑으로 발을 맞대는 식으로 말이죠.
서윤 역시 지훈과의 아슬아슬한 관계에서 오는 카타르시스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상우가 주는 안정감은 이제 그녀에게 지루함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되어버렸고, 지훈이 주는 불안정함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정적인 파국은 어느 비 내리는 금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후 술 기운을 빌린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회사 근처의 한 무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로즈골드 팔찌와 약지 위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상우가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며 끼워주었던 그 징표들. 하지만 서윤은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아주 냉정하고도 신속하게 반지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방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죠. 남편의 사랑을 가방 속에 가둬버린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성실한 아내, 현명한 며느리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진 채 오직 자신의 원초적인 욕망에만 충실하기로 한 것이죠. 그녀는 지훈과의 하룻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진정한 자유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서윤은 지훈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뒤편에서는 이미 상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서윤의 심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왜 그토록 쉽게 반지를 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남편이 나를 외롭게 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장 거리를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멈추지 않거든요. 이 불온한 연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훈과의 만남이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상우는 이미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소리 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윤은 자신이 반지를 뺀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배신당한 남편의 복수가 얼마나 차갑고 정교할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동료가 있다면 지금 바로 선을 그으세요. 우린 그냥 친한 사이야라는 방심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우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남편의 복수가 시작되면 그 끝은 비참한 파멸뿐입니다. 여러분은 신뢰를 지키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서윤처럼 가방 속에 양심을 숨겨두고 계신가요? 이제 곧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낱낱이 공개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상우가 어떻게 이들의 파렴치한 행각을 회사 전체에 폭로하고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커리어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배신의 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상우의 마지막 복수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상우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상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비명 섞인 분노도 사치였습니다. 그는 서윤이 지훈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뒤 조용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수개월에 걸쳐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근이라 거짓말했던 날들의 카드 명세서, GPS 기록, 그리고 호텔 주차장에서 찍은 선명한 사진들까지. 상우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정교하고 냉혹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정을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평판과 커리어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상우가 딱 그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서윤이 평소에 아끼던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듯 그녀의 불륜 일지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월 며칠, 어느 호텔 결제 금액 얼마. 상우의 복수는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건설 현장의 설계도를 그리듯 치밀하고 단단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 평소처럼 상우의 아침을 챙겨주는 척 연기하며 출근한 뒤 상우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이혼소송 소장과 함께 모든 불륜 증거를 서윤의 회사 인사팀과 윤리위원회에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사내 불륜 및 근무시간 조작에 관한 제보였습니다. 상우는 서윤과 지훈이 회사 프로젝트를 핑계로 허위 야근 수당을 수령하고 그 시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제적인 대처법이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잡았을 때 상대방과 싸우기보다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흔드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상우처럼 냉정하게 법적, 행정적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팩트로 정리된 서류는 상대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서윤의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의 도중 급히 호출된 서윤과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상무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상우가 보낸 사진들과 카드 내역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지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부도덕한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를 기만하고 근무 시간을 조작한 직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부로 즉시 해고입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커리어와 지훈의 유망한 미래가 단 한 통의 이메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훈 역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미혼이었던 그는 사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업계 전체에 소문이 퍼져 재취업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불장난의 대가는 한 남자의 사회적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상우였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이 모든 판을 짠 사람이 상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우의 발치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그녀는 울먹이며 상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상우는 역겨운 벌레를 보듯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놓여있던 서윤의 짐가방을 발로 밀어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네가 뺀 건 반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었어. 상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물을 외면한 채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자료는 법대로 청구할 거야.
네가 그 남자와 즐거웠던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비참하게 살게 해줄게. 이제 내 집에서 나가. 서유는 소리내어 울며 매달렸지만 상우는 냉정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복수극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뢰를 저버린 사람에게 베풀 자비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세요.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당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우처럼 확실한 증거부터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더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이토록 시리고 쓰라렸습니다. 한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거실에는 이제 오직 차가운 침묵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거센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고 그 폐허 위에서 상우는 비로소 지독했던 악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멸의 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서윤과 달리 상우의 눈은 이제 더 먼 곳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뒤안길에는 언제나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공허함 속에 홀로 남겨진 이들의 시간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공허함 속에 홀로 남겨진 이들의 시간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복수극의 소음이 잦아든 자리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인생이 남았습니다. 이서윤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폐허였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마케팅 전문가였던 그녀는 이제 이름조차 생소한 외곽 도시의 작은 물류 창고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사내 불륜과 근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 해고라는 꼬리표는 업계에서 그녀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평판 조회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기회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훈 역시 해고 직후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랑이긴 했니? 그냥 불장난이었지. 지훈이 남긴 마지막 문장은 서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텅 빈 원룸에서 상우가 사주었던 로즈골드 팔찌가 놓여있던 손목을 매만지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고 이미 떠난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윤은 가끔 자신이 한때 누렸던 그 따뜻한 거실과 상우의 다정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자극을 위해 평생의 안식처를 발로 차버린 대가가 이토록 잔인합니다. 그녀는 이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화려한 마케팅 전략 대신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일상을 삽니다. 한때의 이기심이 불러온 결과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가 진정한 구원이라 믿었던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는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반면 박상우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배신의 상처에 매몰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을 재건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상우는 이사한 새 아파트의 서재 책상을 정리하다 우연히 서윤과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겠지만 이제 상우는 담담하게 그 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최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회사 내에서 입지를 더욱 굳혔고
주말에는 평소 꿈꿨던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창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좋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그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셔터를 누르며 자신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새로운 색깔을 입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마치 한 장의 종이와 같습니다. 한번 구겨지면 아무리 다림질해도 그 주름을 완벽하게 펼 수 없습니다. 정직과 신의를 저버린 순간의 쾌락은 결국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계신가요? 혹은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배신의 끝은 언제나 고독과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사람 사이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상우처럼 배신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몰라본 사람 때문에 당신의 미래까지 망치지는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우의 선택과 서윤의 결말을 보며 느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